자,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뷰티 산업의 환경 설정 정보이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것은? 환경 설정 문제가 앞으로 나올래나요? 네, 한번 줘야겠어요. 환경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계정 과목 코드 체계는 세목 미사용 세 자리다 라고 했는데 전체에 여기에 있는 항목이거든요. 계정 과목 코드 체계는 세목 사용, 세목 미사용 세 자리 맞죠? 다음 2번 소수점 관리는 수량, 버림, 단가, 버림, 금액, 반올림으로 설정되어 있다. 수량, 버림, 단가, 버림, 금액, 반올림 맞네요. 그 다음에 3번 일반 전표 입력 시 엔터키 입력으로 거래처 코드가 자동으로 복사된다. 거래처 코드는 복사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 그것이 어디에 있나요? 내 컴퓨터. 네, 내 컴퓨터 탭으로 한번 가볼까요? 거래처 코드 복사, 일반 전표 엔터키 자동 복사 기능에 1번에 보면은 거래처 코드 복사는 사용 안 함으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엔터를 쳐보면 거래처명 텍스트는 복사가 됩니다만은 코드는 복사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엔터로 지나가더라도 우리가 실수를 안 하죠. 거래처 코드가 복사돼 버리면 오히려 이점보다는 실수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3번이 올바르지 않다. 답을 3번에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4번은 맞는가 봅시다. 거래 유형이 카드 거래의 매입 매출 점표 입력 시 카드 거래처는 자동으로 복사되지 않는다. 이거는 어디에 있나요? (4번에) 있네요. 내 컴퓨터 4번에 매입 매출 점표 엔터키 자동 복사 기능에 거래 유형이 카드 거래, 카과 카면 카형인 경우 카드 거래처 복사 사용 안함. 네, 자동으로 복사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복사가 안 되는 게 더 실수가 없어요. 이점보다는 실수가 없도록 설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1번 문제 3번 답이다 찍으시면 여러분이 2점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부가세 신고 시에 작성되는 부가가치세 첨부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그러면 2기 예정 신고서를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로 조회해야 합니다. 저장된 거 불러오시면 돼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저장했기 때문에 불러놓으시고, 자, 1번에 있는 세금기단서 합계표는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세금기단서 발급분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에 2번 신용카드 매출점표 수령금액 합계표. 매입에서 신용카드 매입은 어디에 있냐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있는 거거든요. 거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랬을 때 여기에 오른쪽에 신용카드가 있는지, 네, 신용카드 수령금액 14만원에 14,000원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된다. 3번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실적명세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신고란에서 영세에 해당되는 기타가 있어야 되죠. 기타가 바로 수출실적명세서 작성건입니다. 그런데 없어요.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럼 4번은 뭐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매입세액 내역에 여기 16번에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데이터가 있죠. 그래서 이건 필요하다. 그래서 2번은 3번 답으로 확인이 됩니다. 다음은 3번 문제. 4월 6일자 전자세금계산서에 승인번호를 입력하시오 이랬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라는 것은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는 메뉴에 가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4월 6일을 입력하시고요. 이렇게 엔터를 친 다음에 전송 성공한 거 이거 있죠? 이걸 체크하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누른 다음에 전송 성공이라는 걸 체크하시고 매출 조회를 누르면 이와 같이 조회가 됩니다. 그 중에 승인 번호는 여기에 있는 거니까 이 번호를 갖다가 답안란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4번 6월 3일 수정세금계산서에 수정사유 코드를 입력하시오. 6월 3일 메인매출전표에 가서 조회합니다. 메인매출전표를 6월 3일로 입력해 주시고 수정분이 어디 있느냐, 여기 마이너스 30개, 요거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했던 거죠. 이거 선택하시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눌러보면은 수정세금계산서 단추를 누르면 여기에 수정사유가 보이죠. 네, 5번 내국신용장 사후개설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입력하시오 했으니까 답안에다가 5만 입력하시면 돼요.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5번 제1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부가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부가율 적용은 열을 선택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가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로 작성해야죠. 그래서 부가율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기 옆에 화살표를 한번 눌러보세요. 부가율 32.37 그 옆에 화살표를 눌러보셔가지고 팝업창이 뜨면 국세청 부가율 적용을 여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네, 여를 선택해 놨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답안에다가는 여기 있는 32.37 이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1-6번 1기 확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영세율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네, 자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자, 박주영님 안 오셨죠? 결석. 김은주님, 네,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로 작성해야 될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네, 자 4월부터 6월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4월부터 6월로 정기신고해서 입력을 했더니 이와 같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일기 확정은 4월부터 6월 맞죠? 그러면은 영세율 과세표준을 물어봤습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자, 여기에서 몇 번을 봐야 되나요? 네, 우리 지금 질문 계속 드립니다. 네, 김은주님 5번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6번과 5번이 영세율 과세표준이에요. 6번이 없으니까 5번에 있는 900만원 답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을 기록하시면 된다. 자, 다음 문제는 1-7번
2기 예정신고기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값에 반영되는 공급가액은 얼마냐. 자, 그러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로 가야 되겠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자, 그러면 김안나님, 요 기간을 어떻게 입력해야 될까요? 7월부터 9월이다. 네, 맞나요? 7월부터 9월? 예,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 맞죠? 7월부터 9월로 저장된 거 불러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화물차에 기름 넣은 거 포함해서 이 두 건이 있었습니다. 자, 질문이 뭐였느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값. 여기 이름이 값이에요. 합계표 값. 거기에 공급가액은 얼마냐 했으니까 공급가액이 두 건의 합계는 14만 원이죠. 그래서 14만 원을 답안에 기록하시면 된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제2기 예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2기 예정신고 기간에 납부세액을 확인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김보라님, 어디 가서 확인하면 좋을까요?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보면 되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이기 때문에 7월부터 9월로 조회하십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저장된 거 있으니까 예 하시면 돼요. 자, 납부세액은 여기 있는 이거 맨 밑에 있는 차가감 납부세액 또는 이 금액과 똑같은 것이 여기 있죠. 차감세. 예, 요거를 답안으로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600,781,539.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확정 신고 기간에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에 반영되는 면세 비율은 몇 %인가? 네, 우리가 아까 입력을 해봐가지고 숫자가 기억이 나네요. 예, 그래도 시험 볼 때 이거 기억을 다 못할 거예요. 조회를 해보셔야지. 아마 40%일 텐데. 자,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을 조회해 보려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앞 시간에서 작성했던 네, 강미소님 어디로 가서 봐야 돼요? 네, 그렇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가셔가지고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로 조회를 하는 거예요. 저장된 거 예해서 불러냅니다. 그래가지고 정산 내역이잖아요. 정산 내역서 4번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 저장돼 있어요. 여기서 면세 비율을 물어봤기 때문에 면세 비율이 이거예요. 면세 비율이 40%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안에는 40%만 입력, 40.0000 이것까지 입력할 필요는 없겠네요. 40%. 다음에 마지막 문제죠.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10월부터 12월로 조회하면 됩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하신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여러분 잘 아시죠? 32만 원이다. 매입세액은 32만 원이고 공급가액은 320만 원이고요. 그래서 매입세액을 물어봤으니까 이걸로 답을 기록하셔야 됩니다. 32만 원. 그래서 이제 8월 이후에 여러분들 응시할 때는 작업도 점표 입력 작업도 정확히 해야 되지만 어떤 부담이 생겼냐면은 이렇게 조회해 가지고 여러분이 득점하는데 조회를 또 정확히 할 줄 알아야 돼요. 조회를. 그래서 공급가액을 물어봤는지 세액을 물어봤는지 이런 거에서 혼동하지 마시고 단답형 같은 경우는 이제 찾긴 찾았는데 이걸 기록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공급가액을 기록한다든가 이런 실수가 뭐 간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당황하거나 좀 정확하게 모르게 되면은. 그래서 문항수는 하여튼 그 모의고사를 보니까요, 문항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문항수는 줄었는데 이게 그 실무 수행 질의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은 마찬가지로 다 필요할 것 같아요. 90분이. 자, 이제 결산 문제 보겠습니다. 수동결산. 결산일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기분 경과이자를 인식하고자 한다. 단 이자 계산은 월알로 계산하시오. 1월 미만은 한 달로 본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월알 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과된 기간이 몇 달인가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자, 기업은행에 지금 정기예금을 했다는 것이고 발생일자가 기업은행에 정기예금을 통장을 개설한 날입니다. 7월 1일이네요. 그러면은 결산은 우리가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딱 6개월입니다. 7월부터 12월이니까. 그래서 경과이자는 6개월치 이자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6개월 이자를 계산하려면은 연 이자율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연 이자율을 가지고 5천만 원에 대한 예금액 5천만 원에 대한 6개월 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한선미님, 요거 이자 계산을 계산기로 어떻게 두들기실 거예요? 5천만 원 곱하기 0.05 250만 원. 그렇게 계산하신다? 이게 아예 그냥 연 이자율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천만 원을 연 이자율이 5%니까 5%를 곱하지 말고 6개월이니까 2.5%를 곱한다. 2.5%는 소수로 0.025니까 0.025 곱한다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얼마 나오느냐? 5천만 원 곱하기 2.5%. 예, 125만 원 나오네요. 6개월치 이자 125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괜찮아요. 5천만 원 곱하기 경과된 6개월 아니 1년 이자를 먼저 계산한다고 생각하시고, 예, 그러면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곱하기 나누기니까. 자, 먼저 연 이자율을 그냥 곱해요. 그런 다음에 경과된 월수를 곱합니다. 그리고 나누기 한 달은 1년은 12달.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자율을 반으로 나누느라고 그게 고생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게 딱 6개월이니까 반으로 나누는데 만약에 5개월이다 그러면 또 이자율을 또 5개월로 쪼개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 주어진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예, 연 이자율 그대로 쓰셔가지고 그냥 1년 이자를 계산한 다음에 6개월이면 12분의 6, 5개월이면 12분의 5 이렇게 계산하셔도 답이 똑같이 나와요. 5천만 원 곱하기 5% 곱하기 6 나누기 12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좀 어느 게 나는 쉽다 좀 다를 수 있으나 제가 보기에는 요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하셔가지고 자 경과된 이자가 말이죠. 차입금에 대한 이자라면은 그게 이자 비용이지만 지금은 예금에 대한 이자니까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과 이자를 대변에 적어야 돼요. 수익 발생이니까 125만 원을. 그런데 우리가 결산일 현재 이걸 받은 게 아니죠. 그래서 미수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잡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런 분계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은 수익의 예상, 수익의 예상이라고 하고 또는 발생이라고도 하죠. 수익의 예상, 수익의 발생에 관한 결산 정리 사항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자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하셔가지고 차변의 미수수익 125만 원 대변의 이자수익 901번 125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자료 설명을 보면은요. 당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 전액을 설정한다. 자, 2번. 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 및 기타 결산 전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금 추계액을 더해보면은 5,900입니다. 잔액은 4천만 원이네요. 4천만 원.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추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생산부하고 관리부로 나눠놨느냐.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대변에 설정할 때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이 비용 계정 과목이 오잖아요. 예. 근데 그 비용이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 과목인데요. 생산부는 500번대 코드를 써야 되고 제조원가로 가야 되니까 관리부는 800번대 코드를 써야 돼요. 그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이.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입력할 때요. 이건 자동 결산으로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자동 결산으로 할 거기 때문에 입력할 때 생산부 쪽은 제조원가 쪽에 입력을 해주면 되고 관리부 쪽은 판매 관리비 쪽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입력하는 위치를 잘 찾아서 입력을 해주면 되겠고요. 입력하는 위치가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수동 분계 해버리는 게 편할 수 있는데 우리 자동 분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부에 추가 설정할 금액을 계산해 보면 1,300만 원이 되겠고, 관리부는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주세요. 관리부 쪽에 600만 원, 생산부 쪽에 1,300만 원, 이렇게 해서 1,900만 원을 더 늘릴 겁니다. 1,300만 원, 60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자산은 아래와 같다. 원재료, 요거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입력해 주고요. 제품, 이거는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요건 요대로 입력을 하면 돼요. 자, 평가 문제 보시면 결산을 완료하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손익대체 분계를 하고, 단 이익잉여금 처분 내역은 없는 것으로 하고 미처분 2월 이익잉여금 전액을 2월 이익잉여금으로 이월하기로 한다. 처분 확정일 또는 예정일은 2월 28일로 하시오. 네. 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하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자료 입력해서 결산을 먼저 완료해야 돼요. 네, 결산자료 입력해서 결산이 완료되어야 그 뒤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결산을 완료하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결산자료 입력하셔가지고 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입력하시고, 양식이 나타나면은 먼저 기말 원재료 재고액, 여기 가로 10번 여기에다가 데이터 하나 입력하고 갈까요? 2,700만 원을 거기다 입력하는 거죠. 2,700만 원.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요, 여기 퇴직급여라고 보이시나요? 노무비에. 이게 지금 제조원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다가 생산부에 추가 설정액을 입력해 주는 거예요. 얼마였죠? 1,300이죠? 네, 여기다 1,300만 원 입력. 퇴직급여 전입액, 여기 노무비 쪽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 보면은요,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있어요. 기말 제품 재고액, 매출 총이익 바로 위에 있죠. 여기다가 3,200만 원 제품 재고를 입력하는 거예요. 3,200만 원 여기다 입력하세요. 제품 재고액. 그 다음에 이제 판매관리비 밑에 보이죠. 판매관리비 쪽으로 쭉 끝으로 내려가 보면은 광고선전비 아래에 퇴직급여 전입액 또 하나 나와. 또 한 번 나와요. 이것이 거기에 있는 관리부 거.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퇴직급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600만 원 입력하시는 거예요. 네. 자, 데이터 4개 입력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입력할 거 다 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이 전표 추가, 이거 눌러줍니다. 전표 추가 누르시고,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해주시고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두 번째 있는 거 있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라는 지시, 그거 하러 가겠습니다. 자, 여기 결산재무제표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하시고 저장된 데이터 예 불러와셔도 돼요. 예. 자, 당기순이익 525875 이거 맞는지 한번 손익계산서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12월로 조회해가지고 네, 525875 096 맞네요. 네, 제대로 업데이트 된 거고요. 여기에 처분 예정일 또 처분 확정일을 입력해 줍니다. 처분 예정일은 2023-0228, 처분 확정일은 2022-0228 이렇게 넣어주시고,
전부 2월 하기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더해서 이게 전부 차기로 2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전표 추가를 눌러야 돼요. 전표 추가를 눌러서 손익 대체 분계를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표 추가 누르면 5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결산 문제는 여기까지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우리 5분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